테슬라 소식입니다. 로보택시 시험 운행, 테슬라 4.45% 급등. 오는 12일부터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자율주행차인 로보택시 시험 운행을 실시하는 테슬라를 필두로 미국 전기차주가 일제히 급등했다. 9일 뉴욕 증시에서 테슬라는 전거래일 대비 4.55% 올랐다. 이에 따라 회사의 시가총액은 9,939억 달러로 들어 다시 1조 달러 돌파를 바라보고 있다. 테슬라의 로보택시 시험 운행 소식이 이날 알려진 것이 호재로 작용했다. 테슬라는 우선 약 20대의 로보택시를 운영하고 큰 문제가 없을 경우 운영 차량 대수를 늘릴 예정이다. 테슬라의 우호적인 평가를 내리기로 유명한 웨드부시 증권의 댄 나이브스 애널리스트는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뤄지지 않았으며 테슬라의 자율주행 전략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며 완전한 자율주행과 유료 로보택시를 향한 여정에는 많은 차질이 있겠지만 결국에는 성공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테슬라의 선전에 힘입어 이날 다른 주요 전기차주도 일제히 상승세를 보였다. 애플 소식입니다. 12년 만에 운영체제 대대적 개편, 반투명 디자인 도입, 아이폰 등 애플 기기에 탑재되는 운영체제가 12년 만에 확 바뀌고 반투명한 디자인이 도입된다. 애플은 9일 미 캘리포니아주 쿠퍼티노 본사에서 연례 세계개발자 회의를 열고 올해 가을부터 새롭게 업데이트되는 소프트웨어를 발표했다. 애플은 리퀴드 글래스라고 명명한 반투명한 시각적 표현 디자인을 아이폰과 아이패드 등 자식기기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리퀴드 글래스는 기존의 다소 경직된 운영체제에서 크게 달라진 디자인이다. 애플은 유리의 광학적 특성에 유동적인 감각을 결합한 형태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알림창의 경우 배경 화면이 가려졌던 것과 달리 반투명으로 뒷배경 화면이 그대로 살아난다. 마치 여러 개의 층이 투명하게 겹친 형태다. 첫 화면에 일정 크기로 고정적이었던 시간의 경우 배경 화면에 따라 크기가 달라지는 등 역동적으로 움직인다. 이에 가려지는 부분이 없게 되면서 배경 화면이 더 확장되고 이용자 경험도 연속성을 갖게 된다. 애플의 리퀴드 글래스 도입은 아이폰 운영체제 iOS 7이 출시됐던 2013년 이후 12년 만에 가장 대대적인 소프트웨어 변화다. 애플은 iOS 7 출시 때부터 현재와 같은 아이폰 형태의 운영체제를 유지해오고 있다. 리퀴드 글래스는 iOS뿐만 아니라 아이패드, 애플워치, 애플 TV, 혼합 현실 헤드셋 비전 프로 등 애플 전 기기에 적용된다. 애플은 이와 함께 iOS 18, 아이패드OS 18, 워치OS 11, 비전OS 등 제각각이었던 운영체제를 해당 출시 연도에 맞춰 iOS 16과 같이 통일하기로 했다. 애플은 새 회계 연도를 시작하는 10월부터 새 운영체제를 출시한다. 애플 휴먼 인터페이스 디자인 부사장 앨런 다이는 애플은 항상 기술과 상호작용을 직관적이고 아름답고 경쾌하게 만들기 위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간의 심도 있는 통합을 지향해왔다라며 이번 소프트웨어 디자인 업데이트가 적용되는 영역은 역사상 제일 광범위하다고 설명했다. 애플은 지난해 도입한 AI 기능 애플 인텔리전스 업데이트 내용도 소개했다. 페이스타임 통화 문자 메시지에서 서로 다른 언어를 텍스트와 오디오로 번역해주는 실시간 번역 기능이 도입됐다. 다만 페이스타임은 아직 한국어 기능은 지원되지 않는다. 알 수 없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을 때 AI가 발신자 정보를 파악해 통화 여부를 알려주는 통화 스크리닝 기능과 상대방과 통화 내용을 녹음 시 전화 앱 통화 목록에 요약본으로 제공하는 기능도 추가됐다. 카메라로 비춘 물건이나 아이폰 화면에 나타난 사물을 인식해 관련 정보를 찾을 수 있는 비주얼 인텔리전스, 카메라에서 아이디 사진 이미지를 분석해 SAMD로 변환해주는 기능도 도입됐다. 애플 워치에서는 운동 데이터 분석을 통해 이용자를 격려하는 워크아웃 버디, 비전 프로에는 멀리 떨어져 있는 통화 상대방의 모습을 보여주는 페르소나 기능도 한층 실감나게 업데이트됐다. 다만 이날 행사에는 새로운 하드웨어 등 제품 발표는 없었다. 팀 쿡 애플 최고 경영자는 이날 행사 초반 무대에 올라 오늘 엄청난 발표가 있을 것이고 유의미한 소통의 하루가 될 것이라고 짧게 말했다. 아마존 소식입니다. 펜실베이니아 데이터 센터에 200억 달러 투자, 클라우드 인프라 확장. 아마존이 펜실베이니아주 데이터 센터에 투자한다. 아마존이 9일 펜실베이니아주에 200억 달러를 투자해 두 곳의 대형 데이터 센터 단지를 조성한다고 밝혔다. 이 중 한 곳은 원자력 발전소 인근에 들어설 예정으로 발전소 전력과 직접 연결되는 구조로 설계돼 연방 규제 당국의 주목을 받고 있다. 아마존 웹 서비스의 글로벌 데이터 센터 부문 부사장 케빈 밀러는 두 번째 단지는 필라델피아 북부 지역에 들어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발표로 펜실베이니아는 빅테크 기업의 인프라 투자 수혜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다. 아마존은 2024년 이후 미시시피, 인디애나, 오하이오 노스캐롤라이나주에도 각각 100억 달러 규모의 데이터 센터 투자를 약속한 바 있다. AI와 클라우드 컴퓨팅 수요가 급증하면서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장비, 냉각 시스템 등의 전력을 공급할 대규모 데이터 센터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실제 아마존은 미국 최대 규모 원전 중 하나인 서스쿼에나 원자력 발전소 인근 부지에 위치한 데이터 센터를 지난해 6억 5천만 달러에 탈렌 에너지로부터 인수했으며 최대 960메가와트의 전력을 직접 공급받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는 해당 원전 출력의 약 40% 수준으로 일반 가구 50만 곳 이상의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양이다. 그러나 이른바 비하인드 더 미터 방식의 전력 공급 계약은
현재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의 심사를 받고 있다. 해당 방식은 대형 수요처가 송전망 사용료 없이 발전소와 직거래로 전력을 확보하는 구조로 전력망, 형평성 및 공공요금 부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번 사안은 팩이 다루는 첫 사례로 향후 데이터 센터 산업의 에너지 조달 모델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구글 소식입니다. 제미나이, 스케줄링 기능 도입, AI가 매일 일정, 척척. 구글이 제미나이 자동화 기능을 유료 사용자에게 제공한다고 9일 대만 매체 IT홈이 알렸다. 새로운 스케줄링 기능은 이메일 요약, 스포츠 경기 결과, 알림 등 반복 작업을 인공지능이 대신 수행하도록 설정할 수 있다. 이 기능을 활용하면 사용자는 특정 시간에 AI가 이메일, 일정 요약, 블로그 아이디어 추천, 스포츠 경기 결과, 업데이트 등을 자동으로 수행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매주 월요일 AI가 새로운 블로그 아이디어를 추천하거나 좋아하는 스포츠팀의 경기 일정을 자동으로 알려주는 식이다. 설정된 작업은 사용자가 직접 수정할 수 있으며 한 번 설정하면 지속적으로 실행된다. 이 기능은 월 $20 구글 AI 프로 요금제와 월 $250 울트라 로고 요금제 가입자에게 제공될 예정이다. 구글은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제미나이를 사용자 맞춤형 자동화 도구로 발전시키겠다는 전략이다.